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이름 외에 불리는 별명이 있었나요?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에 친구나 지인 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불러주는 별도의 애칭이 있으신가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고 인생의 성패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지혜의 중심을 찾는 해법, 지중해 TV입니다.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 아시죠? 이정우 선수의 별명은 뭘까요? 바람의 손자죠. 아버지 이종범 선수의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었으니까 생물학적 계보를 인정받아 당연히 바람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환상적인 닉네임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 중에 이영애 씨가 있죠.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아무래도 대장금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죠. 그런데 이영애 씨는 어떤 별칭이 따라다니죠? 산소 같은 여자죠. 젊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아주 예전에 이영애 씨가 출연한 화장품 광고에 사용되었던 카피인데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나이가 있는 분들은 이영애 씨를 산소 같은 여자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2PM이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죠. 대한민국에 수많은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좀 특별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짐승돌이라고 불렸기 때문이죠. 그 닉네임이 생긴 이후로 그들은 다른 아이돌과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었고 당시의 모델료도 가장 비쌌어요. 이런 수식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 이제 공감이 되시나요? 보통 바람의 아들, 바람의 손자, 산소 같은 여자, 짐승돌 같은 걸 한국말로는 별명, 별칭, 애칭, 영어로는 닉네임, 마케팅적으로는 키워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니까 키워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우선 외형, 성향, 능력, 지존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 외형으로 붙여지는 키워드는요. 머리가 앞뒤로 튀어나왔다고 해서 짱구, 얼굴이 동그랗다고 해서 호빵, 코가 크다고 해서 코봉이, 피부가 까맣다고 해서 깜치, 메뚜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메뚜기. 이건 유재석 씨의 별명이죠. 그 다음 테리우스 안정환, 바비 인형 한채영, 꿀벅지 유이, 육잘도 육성재. 이건 잘생긴 또라이라는 뜻이죠. 얼굴 천재 차은우. 아, 꼭 제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얼짱, 몸짱, 꽃미남, 만찢남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름까지 얘기하지 않는 건 화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둘째, 성향으로 붙여지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불도저. 이건 추진력이 강하다고 해서 붙여진 현대그룹 정종 회장님의 키워드였죠. 그 다음에 탱크 최경주. 유명한 프로 골프 선수죠. 엽기 가수 싸이. 초딩 은지원. 허당 이승기. 어른공주 제시카. 돌부처 오승환. 기부천사 김장훈. 그 다음에 알모경 경수가 있는데요. 이건 엑소 디오를 얘기하는 건데 알다가도 모를 경수의 앞글자만 딴 거예요. 그 다음에 애숙모 솔라. 이건 마마무의 솔라 씨가 인스타그램에 셀카 올리는 걸 즐기는데 이런 모습이 마치 젊게 사는 외숙모 같다고 해서 애숙모라고 불려요. 그리고 여기서 깜짝 퀴즈. 여러분들 BTS B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스치면 인연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B가 폭풍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으로 붙여지는 키워드가 있어요. 보통 다재다능한 사람은 맥가이버,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번개 우샤인 볼트, 산소 탱크 박지성, 진공청소기 김남일,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 일본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는 나고야의 태양으로 불렸죠. 그 다음에 마린보이 박태환, 달인 김병만, 개콘에서는 달인으로 활약을 했고 정글의 법칙에서도 엄청난 달인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능력자 김종국, 물론 몸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이분들은 다 오랜 시간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붙은 건데요. 그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돈 버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로 불리면 너무 행복하죠. 억만장자 빌 게이츠. 부럽네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지존의 자리에 오르면서 넘버원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붙게 되는데요. 축구 황제 펠레,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이제는 고트라고 불리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투자의 신 워렌 버핏,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아무래도 축구 황제 펠레가 있으니까 이제 팬들이 신으로 승격을 시켰죠. 그 다음 피겨 퀸 김연아, 천하장사 이만기, 물론 강호동 씨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대표할 때는 앞에 국민이 붙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국민 가수 조용필, 국민 MC 유재석, 국민 타자 이승엽.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고 MC고 야구 선수죠. 그런데 국민으로 시작하는 키워드를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바로 국민 첫사랑 수지죠. 이런 키워드가 붙는다는 건 감동 그 자체고 저도 갑자기 제 첫사랑이 생각나네요. 잘 지내고 있지? 그리고 사람에게 한 가지 유형의 키워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생길 수 있어요. 미스터 트롯 초대 우승자 임영웅 씨의 키워드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머리숱이 풍성해서 임풍성, 성향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정하다고 해서 임다정, 능력적으로는 노래의 감성을 잘 담아내서 감성장인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존의 의미를 가진 천만돌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요. 이건 유튜브 1000만 뷰를 넘어선 영상이 많아서예요. 이렇듯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붙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감성 장인이 제일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키워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반인이라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라면 팬들이나 기자분들이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학교 또는 직장에서 별도로 불려지는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들에게도 키워드가 필요해요. 실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첫 직장을 다닐 때 김씨성을 가진 유명한 부장님이 두 분 계셨는데요. 한 분은 키워드가 버럭이었고 한 분은 하이파이브였어요. 버럭 부장님은 말 그대로 아무 때나 버럭 성질을 내는 분이어서 공포의 대상이었고 하이파이브 부장님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하이파이브를 아무 때나 하는 분이었는데요. 술집이나 노래방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날씨가 좋으면 야, 오늘 하늘이 멋지다 라고 하면서 부하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시고 비가 오는 날엔 첫사랑이 생각나지 않냐? 오늘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자 라고 하시면서 그때도 하이파이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서 직원들은 아예 손을 들고 다녔는데 항상 파이팅하는 모습 같아서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이 나중에 사장이 되셨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버럭 부장님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집안 사람이었거든요. 친인척만 사장이 되는 더러운 세상이죠. 그런데 나중에 하이파이브 부장님은 더 큰 회사에 스카우트 되셔서 거기서 사장이 되셨어요. 물론 변함없이 하이파이브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사례를 들어드리면
직원 중에 디테일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을 잘 잡아내고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전략을 짜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붙었는데요. 이 친구한테 일을 맡기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에너자이저라는 키워드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에너자이저라는 느낌 그대로 운동도 잘하지만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로 처리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지치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친구랑 여러 번 술자리를 하면서 얘기해 봤는데 어릴 때 체력이 약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불러주더래요. 저도 젊을 때는 이 에너자이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스치면 휴식으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같은 회사 동료라면 아무 키워드가 없는 평범한 직원과 에너자이저라고 불리는 직원 중에 누구랑 같이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상사 또는 회사의 대표라면 누구에게 더 많은 연봉을 줄 것 같으세요? 회사에 김상원, 박상원, 이상원, 유상원, 정상원, 민상원, 주상원, 지상원, 최상원, 한상원, 상원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수없이 많겠지만 그냥 이상원과 저희 회사에 있는 에너자이저 이상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왜 키워드가 필요한지 이해되시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키워드는 이름이나 경력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나의 가치를 나타내는 무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건 무엇인지 또 잘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목표 키워드를 본인이 만들어야 하고 남들도 그렇게 불러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생기면 그때부터 연봉이 달라져요.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본인의 가치를 강력한 키워드로 높이실 분들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